네, 관심을 받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바람직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재건축 시장들이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된다면은 서울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공급을 어떻게 더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안고 있는데요. 외곽 쪽에 이렇게 택지 개발지구를 풀어서 신규 공급을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는 도심 내부에 있는 좀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들을 새로운 건축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자기가 낸 추가 부담금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기 부담금보다 앞으로 그 부담금을 냈을 때 신규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을 때 자산 가치가 향상되어진다는 그런 기대와요. 그리고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 했을 때 주거 환경 개선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심리로 작용할 수 있을 때 사업이 잘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요.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 방식이 노후주택 교체 방식의 30%에서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선진국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전면적인 철거 방식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신규 아파트들을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을 어떻게 신규 건축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들의 사업 실적들이 앞으로 좀 더 늘어나면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숨통을 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